안녕하세요. 이야기 책방의 민들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슈퍼 거북이라는 책인데요. 예전에 모두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어떤 뒷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 과연 어떤 내용일까라고 되게 많이 궁금을 했었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싱크 아이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슈퍼 거북 내 마음을 말해요 라고 제가 주제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책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는 유설화라는 분이 책을 쓰셨고요. 출판사는 책 읽는 곰입니다. 프롤로그에 보시면 본인이 조바심이나 눈치를 많이 봤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 편하게 아이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네, 책 표지를 보시면 노란 바탕에 그리고 슈퍼 거북이라는 글자도 아주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그리고 이마에 빠르게 살자, 또 질끈 동요 메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획한 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목표는 힘들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계획을 해봤고요.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잡았습니다. 1, 2학년도 할 수 있고 3, 4학년도 할 수 있고요. 고학년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인도 할 수가 있죠. 제가 고르는 책들은 거의 다 성인이 먼저 자신이 이 책 좋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이런 감동이 있어야만 아이들에게도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른 책들은 거의 다 아이와 또 어른이 같이 볼 수 있는 책, 그리고 같이 성장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90분으로 잡았고요. 90분은 4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고 또 40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40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책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중에 40분은 독후 활동으로 인해서 활동지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색종이 접기를 하거나 클레이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네, 수업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도입부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끼와 거북이의 후속편이기 때문에 토끼와 거북이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걸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책이 있으면 또 같이 간단하게 그림만 보면서 휘리릭 그 중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책을 들어갑니다. 책 표지는 항상 오감각 질문을 하죠. 여기에 보시면 네, 슈퍼 거북 표지를 보고는 오감각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노란색을 넣었을까? 노란색을 봤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니?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거북의 표정을 보니까 어떤 표정인 것 같니? 뭐 슬픈 표정인 것 같니? 기쁜 표정? 뭔가 하려고 하는 도전 정신이 뭔가 깃든 표정? 자신감 있는 표정? 여러 가지 표정들을 아이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왜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빠르게 살자라고 쓴 그 끈을 머리에다가 묶었을까? 보면 아이들이 이 내용을 아는 친구들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도 상상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 아이들이 다 빠르게 너무 느려서 빠르게 살자라고 한 것 같아요. 뭐 게을러서 빠르게 살자라고 한 것 같아요 라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혹시 여기서 냄새가 나니? 이 장면 말고 이 장면 옆에는 어떤 동물이 있을까? 이 거북이 말고 동물들이 내는 소리들이 있을까? 어떤 소리가 들리니? 라고 오감각을 이용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후각도 할 수 있겠죠. 거북이를 키워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항에도 저도 예전에 그 미니 자라를 키워본 적 있거든요. 거기에서 혹시 나는 냄새가 있었니? 거북이는 어떤 냄새가 날까? 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 또 거북이나 다른 동물들이 사는 곳에서 냄새는 어떤 냄새들이 날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감과학 표지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가장 주요 인물이 꾸물이하고 토끼죠. 꾸물이가 이 거북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나옵니다. 뭐 오소리, 달팽이, 기린, 사슴, 개구리, 돼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그 등장한 주요 인물뿐만 아니라 이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보조 인물들이 더 재미있습니다. 특히 오소리를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각 페이지마다 오소리의 표정이라든가 또 피켓은 내용을 아이들하고 책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또 오소리만 봐도 재미있거든요. 자, 책 내용 또 질문을 뭐 각 페이지마다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줄기의 질문이라고 하면 꾸물이가 빠르게 살게 된 이유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는 거북이가 이겼죠.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환호를 합니다. 거북이가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다른 동물들에게 실망시켜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맹연습을 합니다. 뭐 달리기 연습도 하고 또 그 빠르게 살기 위한 책도 공부하고 또 낙하산 연습도 하고 그런데 매일 잠자리에 들면 아주 파김치가 돼 버리는 거죠. 거북이답지 않게 빠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또 그만큼 연습한 끝에 빨라지긴 했는데 그때 토끼가 도전장을 냅니다. 우리 경주 다시 하자. 그래서 얼떨결에 또 경주를 다시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거북이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는 바람에 토끼가 이기게 됩니다. 그날 밤 거북은 아주 단잠을 자게 되죠. 이런 내용인데요. 그 책 내용을 보면서 꾸물이가 빠르게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동물들에게 실망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살게 된 거거든요. 자기의 그 본분을 잊고 이런 이야기들 아이들하고 하면 재밌겠죠. 그리고 꾸물이가 다시 경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나는 나가고 싶지 않은데 친구들이 자꾸 슈퍼 거북 이렇게 하니까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두 가지예요. 경기 전에 아주 걱정하면서 전전되면서 잠자는 모습과 그리고 아주 경기 후에 졌지만 평화로운 이 잠자는 모습을 아이하고 같이 표현해 보는 방법이죠. 이것은 활동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활동지에서도 내가 만약 꾸물이라면 또 꾸물이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클레이로 꾸물이와 토끼를 만들어 보고 항상 그 만든 작품 뒤에는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꾸물이를 만들었니? 왜 토끼를 만들었니? 아이들마다 꾸물이가 정해가는 이유가 있고 토끼가 정해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토끼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꾸물이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이들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는 또 하고 싶은 말을 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 그러면 뭐 어른들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잘못한다고 혼날까봐 또 친구들이 놀릴까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해야 상대방도 그것에 나를 알 수 있고 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으로 계획안 슈퍼 거북의 계획안은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활동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입니다. 먼저 생각 열기 부분에서 책을 다 읽고 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지를 해보는데요.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활동지로 다시 정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쉽기도 하고요. 또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끼와 거북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눴기 때문에 정리해보는 거죠. 토끼의 특징은 어떤지 외모도 그렇고 토끼가 귀가 길쭉하다든지
뭐 하얀 털이 많다든지 또 회색도 있고 갈색도 있어요라는 부분도 있겠죠. 거북 같은 경우는 딱딱하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거북도 있고 육지에 사는 거북도 있고 또 바다와 육지를 번갈아 가면서 사는 거북도 있고요. 아마 수명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토끼는 한 수명이 6년에서 한 8년 정도라고 해요. 거북이는 뭐 50년 산다, 100년 산다, 150년 산다라는 그런 검색 결과도 있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한 100년 전후로 사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책폼에서 이야기 나눴었던 꾸물이가 빠르게 살게 된 이유가 있을까? 꾸물이와 토끼가 다시 경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 나눴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글로 정리해 보면서 내면화하는 과정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인 그림이었다고 하는 이 두 컷인데요. 경기 전에 꾸물이가 잠자는 모습입니다. 아마 꿈에도 막 토끼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아주 경기에 졌지만 편안하게 잠자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북이의 모습을 보니까 꾸물이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라고 보기도 하고요. 꿈속에서 왜 이런 장면이 나타난지 그리고 이 커튼은 또 왜 이런 분위기를 내는지도 한번 글로 써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 배경이 이렇게 어두컴컴할지 하지만 자는 모습도 주위에 보면 아주 환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죠. 이런 걸 아이의 표현대로 써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생각 펼치기에서 말했었던 내가 만약 꾸물이라면 또 꾸물이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사실은 이 말은 자기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내 능력 밖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해오고 싶은 말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 꾸물이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사실은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레이로 이제 꾸물이와 토끼를 만들어 보는 거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꾸물이하고 토끼만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작품을 만든 다음에 왜 토끼를 만들었니? 왜 꾸물이를 만들었니? 그리고 왜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하면 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활동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토끼 거북이의 경주 후속편 슈퍼 거북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눈다면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자존감도 올라가겠죠. 내가 나를 알고 또 나의 소중함을 알고 또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그런 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존감을 하나씩 높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부모님들, 그리고 독서 지도사 선생님들도 꼭 먼저 생각하고 성찰하시면서 아이들하고 책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